56페이지. 자, 두 번째 지문 갑시다. 이것도 역시 주제 통합 지문이야.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자. 문단문부터 씁시다. 자, 가는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는 자, 3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가자. 첫 번째 문단 화제나 논제 제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화제.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드러난 말로 세계를 가시적 세계와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라톤에게 가시적 세계는 우리의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이다. 반면 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로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누구의 예술관? 누구의 예술관이 나옵니까? 플라톤의 예술관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지적 세계, 가시적 세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계를 다른 말로도 알고 있죠. 우리는 가지적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릅니까? 이데아. 그렇죠. 플라톤이니까 이데아죠. 여기서는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뭘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이성과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본질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 세계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는 가지적 세계에 있는 내용을 뭐 한 거야? 모방해서 만들어진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사물, 가시적이라고 했어요. 현실 세계죠. 사물을 에이돌론이라고 부르며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에이돌론이고요. 에이돌론 뭐와 뭘로 구분합니까?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에이콘과 판타스마가 먼저 나오겠죠.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입니다. 반면 판타스마는 이 두 개 공통점은 가시적 세계예요. 가시적 세계.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다.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에 불과하다. 뭐가? 판타스마가.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의 의미로 시뮬라크라고 부르며, 그럼 이 판타스마하고 시뮬라크랑 같은 거죠? 예술이 시뮬라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는 역시 누구의 주장? 플라톤의 주장이죠.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주장입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이비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배경 지식 좀만 쌓고 갈까요? 여기서 보면 에이콘과 판타스마가 있죠. 에이콘과 판타스마. 여기서 에이콘은 좋은 이미지고 판타스마는 나쁜 이미지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책상을 만든 사람은요, 책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가지적 세계에 존재하는 그 본질, 책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모방이죠. 어디에 있는 것? 에이도스에 있는 걸 모방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 책상을. 근데 회화는 뭐냐면 에이도스를 모방하여 만든 에이콘을요, 또 모방한 거야, 그린 거야. 그래서 판타스마라고 본 거야. 그래서 본질을 모방한 것을 또 한 번 모방한 거야. 그래서 본질에서 멀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는 이 책상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책상만을 그린 거기 때문에 얘를 판타스마라고 부르는 거죠. 사본의 사본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얘는 나쁜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세모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둘레즈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의 성질을 재현, 원본은 어디 있어요? 에이도스에 있습니다. 에이도스에 있는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 에이도스에 있는 원본과 사본, 얘는 에이콘과 시뮬라르크, 판타스마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 있다고 말한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해 앞에 있는 말이 조금 어려웠나 봐.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시뮬라르크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밑줄은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래. 내가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 있다. 요 말을 이해했다면 여기가 밑줄. 근데 이 말이 어렵다면 여기가 밑줄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너네가 이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선생님은 여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시뮬라르크 얘를 이성에 따라서 위계, 위치와 계급이 있다고 본 거야. 이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들레즈는 플라톤의 사유를 비판합니다. 왜? 거기에는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뭐가 있다? 폭력성이 있다. 라고 들레즈는. 다음 시뮬라르크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삶을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라고 했죠. 뭐를? 자, 희수야. 삶을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들레즈는. 그지? 무엇을? 시뮬라르크를. 그렇게 되는 거야. 시뮬라르크를 삶을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은 시뮬라르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들레즈가? 아니요. 들레즈는 긍정. 그치. 들레즈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가보자. 들레즈에 의하면 시뮬라르크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아까 있죠. 원본이 시뮬라르크나 사본보다 우위에 있잖아. 이걸 부정한 거야. 그 힘이 있다. 그 힘은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르크를 반복해서 생각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르크가 실제로서 지닌 그 의미, 그 자체이다라고 본 거야. 이렇듯 시뮬라르크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고 설명했죠.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밑줄 안 긋지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들레즈가 바라보는 시뮬라르크. 두 번째, 들레즈가 말하는 예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시뮬라르크를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했죠. 시뮬라르크는 그 자체가 삶을 그 자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생각은 여기 좀 길지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자,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플라톤식 사유겠어요? 들레즈의 사유겠어요? 플라톤이야? 들레즈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들레즈지, 그치? 들레즈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 누구의 사유를 끌어들인 거야? 플라톤의 사유를 끌어들인 거야. 그러면 들레즈의 핵심 이거 알아야 돼. 인문지에는 들레즈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들레즈는 시뮬라르크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긍정적으로 봤어. 시뮬라르크를 뭐라고 봤는데? 사물 그 자체라고 본 거야. 반복을 하면 시뮬라르크는 반복하잖아. 4번 반복하면 그 차이가 드러나지 그 자체가 사물 본질이 그 자체다라고 본 거야. 시뮬라르크를 긍정한 게 본 거야.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예술 작품은 반복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다는 거지. 이걸 반복해서 얘를 만들어내서 얘를 반복해서 얘를 만들어내서 얘를 반복해서 얘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얘네들의 위계가 있어 없어? 들레즈한테 위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각각이 그 자체예요. 시뮬라르크 사물 그 자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 가보자. 오늘 첫 번째가 항상 논지전개 방식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가보도록 하자. 가.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맞습니까? 누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누구의 세계관이 먼저 나와? 가에서 플라톤. 플라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 누구? 들레즈. 시뮬레르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4번. 가 하나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맞습니까? 누구의 관점? 플라톤을 관점으로. 현대 시뮬레르크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법? 아니죠. 들레즈는 시뮬레르크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니까 얘는 X. 가나 모두 시뮬레르크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인지 문제점 X. 이게 나와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개가 나와 있겠지? 그치?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나와 달리 가느니까. 특정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시뮬레르크가 사라지는 현상 나와요? 아니죠. 시뮬레르크 얘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남겠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선생님은 어설프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내가 가지적 세계, 가시적 세계 이해했어. 바로 문제 봐. 그러지 말고 앞에서 가지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보고 오세요. 가지적 세계 합시다. 가지적 세계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지각 가능한 현실 세계다. 맞습니까? 네. 가시적 세계 사물들은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아니야? 어설픈 배경지식은 안 된다니까? 본문에 가봐요. 가시적 세계의 사물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에이돌론이라고 부르죠? 에이돌론은 뭐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 맞죠?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글을 어설프게 이해하는 건 안 돼. 자꾸 본문 안 쳐다보게 되니까. 가시적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한 세계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앞으로 넘어가 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에이돌론은 무슨 세계니 이거? 가시적 세계잖아. 너무 쉽게 나오죠? 답은 5번. 얘는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읽고 나서 58번, 59번은 다 같이 읽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가볼게요. 가는 뭡니까? 앞에 넘겨봐야죠. 가는 뭐예요? 성찬이 뭐야, 가? 이 새끼 봐. 내가 보라, 아니, 안 봤어. 가 뭐야?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거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누구의 주장입니까, 그거? 돌레즈. 돌레즈. 이름이 좀, 그죠? 돌레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나쁜 게 아니다. 앞에도 봐야지. 그래. 읽어봐야지. 예술작품은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 만들어내는 그 차이지. 그 차이가 그거라는 것이 예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시뮬레르크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긍정적으로 봤지. 항상 문제가 헷갈리면 들레즈 사상의 핵심을 깍 짚고 넘어가란 말이야. 들레즈는 시뮬레르크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시뮬레르크는 사물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만드는 그 차이가 시뮬레르크 자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예술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가. 예술작품이 사물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예술 작품을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수용 받아들입니까? 그걸? 아니죠. 거부하죠. 이거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누구 건데? 플라톤. 그렇죠. 가에는 반복이 실현된 예술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야? 아니죠. 이거 누구 거 이것도? 플라톤 생각이죠. 가에는 예술 작품을 주체 판단해서 독립된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 한계? 아니죠. 이건 시뮬레르크의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술가의 자세니까 틀렸죠. 가해는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맞습니까? 예, 이렇게 두 개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아주 훌륭하죠. 야, 오지선다를 하나만 봤는데 이주선다로 만들어놨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어디 가봐야 되겠어요? 나 가보도록 합시다. 나. 끝나려고 하는 거냐. 철학자 누구는
보드리아르 이름 참 이렇게 철수, 영수, 성찬이, 희수, 우담이, 우진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좋아. 장 보드리아르 성이 장씨인가? 나 진짜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소설 레미제라블 있잖아. 레미제라블의 이름이 장발장이잖아. 진짜 이름이 장발장이야? 너무 우리나라 이름스럽잖아. 아니면 장발장을 왜 진짜 본명이 프랑스에서도 장발장 이렇게 말해? 바르지앙. 확실하게 얘기해. 맞아? 아니 맞아요. 바르지앙. 장 바르지앙이야? 너 지금 이제 촬영되고 있는 거야. 사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지? 그게 난 너무 궁금한 거지. 진짜 장발장이라고? 그래서 막 일하다가 벌써 장발장, 벌써 장발장 이럴 일 아닐 거 아니야. 발음이 진짜 장발장이야? 찾아보면 안 돼요. 일단 쉬는 시간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니 장 나왔으니 물어본 거야.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는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한다. 보드리아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불과했다. 이건 이제 플라톤식 사상이죠. 원본을 복사하는 거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 무엇이? 우월한 것이 된다라고 했잖아. 주어가 빠져있죠. 뭐가? 그렇지. 복제 이미지가. 항상 우리는 문장에서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즉 복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대요. 이거야. 주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뭐라고 불러요? 초가실제라 부른다. 이 초가실제가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드리아르 얘도 죽여봐. 죽여봐? 아니 줄여봐. 장발장, 장바르장이처럼 줄여봐. 뭐로 줄일 수 있겠냐? 장 보들야르. 미치겠다. 보리. 됐어요. 학부모님들은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장보들 야르. 자, 그래서 이제 초가실제로 부르고요. 이 초가실제가 바로 보들야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초가실제라고 부르고 초가실제 개념 나와 있죠? 이 초가실제가 바로 뭐라고요? 시뮬라르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뮬라르크는 뭘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미지나 실제한다고 믿는 상품성 광고 캐릭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예가 뭐라고? 초가실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초가실제가 곧 시뮬라르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초가실제 개념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본문에서 초가실제는 뭘 초가실제라고 불러요? 현대사의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인데? 복지. 그치, 복제 이미지지. 복제 이미지가 초가실제. 근데 모든 복제 이미지가 초가실제가 아니고 복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우월한 것이 되는 것. 이걸 초가실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뭐라고 불러? 시뮬라르크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시뮬라르크가 원본보다 더 원본 같고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초가실제니까. 자, 보드리아르는 시뮬라르크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부르며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고 말한다라고 했죠. 시뮬라시옹 현상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시뮬라시옹, 그러면 시뮬라르크가 산출되는 과정이잖아. 시뮬라르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뮬라르크가 아니라 시뮬라르크인 것 같아요. 시뮬라르크, 그죠? 그렇죠. 맞아, 시뮬라크래요. 맞아, 예전에도 선생님 이거 실수했어. 한 번 선생님 머릿속에 시뮬라크는 있잖아. 계속 시뮬라르크야. 왜 그렇지? 머릿속에 그래. 장발장 때문이야? 자, 시뮬라크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맞아. 이거 전부 다 시뮬라크래요. 자,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시뮬라크가 뭐라고요? 뭐라고? 아니지. 뭐라고? 반복의 결과. 그건 장보들야르에게 시뮬라크는 뭐라고? 보드리아르에게 시뮬라크는 뭐였어? 앞에서
초과실제잖아. 초과실제는 뭐였죠? 실제보다 더 실제보고 실제보다 더 우월한 거잖아. 그러면 그런 초과실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시뮬레이션 현상인 거야. 생각해야지, 앞에서. 즉,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시뮬라크르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니?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시뮬라크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시뮬라크는 그 자체로 실제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크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은 내파하여 사라진다. 이때 내파란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된 시뮬라크들이 원래 실제를 제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 실제와 시뮬라크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파의 개념입니다. 보들레아르는 시뮬라리움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든다.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 사이의 경계는 붕괴되었고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 실제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선 밑줄은 어디? 이렇게 본 거야. 시뮬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실제가 어떻게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내파에서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 이러한 시뮬레이션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레이션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보드리아르는 긍정. 도처에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거야. 부정. 시뮬레이션 현상에 의해. 부정이지? 그럼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겠냐 부정적으로 보겠냐? 그러면? 보드리아르. 응. 보들야르 얘는 얘는 긍정. 뭐를? 시뮬라크르를? 아예 야, 이게 핵심이잖아, 항상. 보들리아르의 핵심이 뭐냐, 이거잖아. 시뮬레이션 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시뮬라크르잖아. 근데 그게 미적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잖아. 이 사람은 시뮬라크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야르가요. 그래, 야르가. 좀 더 가보자.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 변별성을 잃고 내파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의 깃발, 청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면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된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현상을 초미학이라고 부르며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라고 역설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자.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를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여기서 시뮬라크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얘는 초과실제라고 부르죠. 초과실제는 뭐였죠? 실제보다 더 실제 같고 실제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거죠. 현대사회 위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 무슨 현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시뮬레이션 현상이죠. 시뮬레이션 현상은 예술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내파. 미적 가치를 내파하여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본다? 초미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초미학인데 이러한 현상을이라고 했잖아. 이러한 현상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술인 것과 그러니까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들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다 1번입니까? 3번이니까 봤어요. 가마들 나는 시뮬라크가 지닌 오류를 증명하는 과정을 사고 실험을 통해 그냥 X.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여기도 이제 플라톤이 나옵니다. 앞에는 플라톤이고요. 해당 철학자 여기 누구야? 야르가 되겠죠. 소개하고 있다. 맞죠? 이렇게.
자, 요거 얘도 보기를 바탕으로가 아니에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야. 그지? 근데 문제가 보면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 보기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 윗글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읽어는 봐야 되겠죠? 음료 회사에서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캐릭터를 그렸지만 첫 캐릭터, 음료 회사는 첫 캐릭터에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고 혹평했다.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고 음료 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하여 반응했다. 이윽 최종 캐릭터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라고 했죠. 이 캐릭터는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초과 실제. 오, 맞아요. 초과 실제라고 부르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얘가 초과 실제야? 야를. 그래. 너무 그렇죠. 얘를 제가 시뮬라크르라고 본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가구장인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이죠. 본떠 만든 거야.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다. 그랬더니 화가 C가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뭘 만들었어요? 의자 2를 그린 후 2를 다시 변형한 의자 3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화가 C가.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 제로를 전시했어요.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다. 이건 무슨 현상이죠? 초미술? 아니, 생각하지 말고 보라고. 초미학. 뭐와 경계가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진 거지. 그러면 야르는 얘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 그렇지. 왜? 진적인 미적인 가치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가보자. 자, 얘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야, 들레주냐 플라톤이냐야. 결국은 입장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가보자. 입장 차이 가보자. 영역 열심히 보고 있네. 들레주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죠. 첫 캐릭터 뭘 보고 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가는 거야. 자,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이길 것이다. 맞습니까? 플라톤은 뭐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4번에 4번이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 맞죠?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위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원본에서 멀어졌느냐에 따라서.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들레즈 시뮬라크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본문을 봐도 돼. 긍정적으로 봤죠. 위계가 사라졌어요. 그쵸? 그 자체가 시뮬라크래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는 실제로서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맞지? 반복으로 만들어진 차이가 뭐가 된다? 시뮬라크가 된다. 얘도 맞네요. 다음 들레즈와 달리 보드리아르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고 여길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요? 초미학. 초가 실제 이렇게. 다음 보드리아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 맞습니까? 플라톤에게 가장 위계의 높은 계급에 있는 건 뭐죠? 실제 의자요? 이데아요? 여기 본문에 이데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가지적 세계에 존재하는 에이도스가 되겠죠. 근데 의자는 결국 가시적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본질적 가지적 세계에 있는 에이도스를 모방은 뭐에 지나잖아? 에이콘이죠. 실제보다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4번이죠. 틀렸죠. 답 4번. 이거 봐. 야, 결국은 이거 몰라도 되는 거잖아. 이거 윗글보다는 결국 플라톤과 들레즈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 자, 들레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들레즈. 시뮬라크를 긍정적으로 본 거죠. 반복을 통해 드러난 차이가 본질 그 자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들레즈 의자 3위, 의자 1에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맞죠? 역동적인 힘이 있죠. 위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고 들레즈는 말하니까 얘도 맞죠. 이렇게. 다음 이것들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본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자, 역시 얘도 똑같아요. 플라톤, 들레즈, 보드리아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플라톤 원본, 4번에 4번 좋은 이미지, 4번에 4번 나쁜 이미지 이렇게 본 거야. 판타스마. 플라톤 자료 위에 B가 만든 의자 제로죠. 달리 자료 위에 초안은 뭐야? 상품을 보고 만든 초안이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고 맞습니까? 나쁜 이미지는 뭐야? 4번에 4번이 나쁜 이미지죠. 그냥 4번은 좋은 이미지라고 했잖아. 의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의자는 무슨 이미지? 좋은 이미지. 왜? 이것도 본문에 있어.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면 나쁜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본문에 있단 말이야. 본문 넘어가 봐. 첫 번째 글. 에이콘은 좋은 이미지잖아. 그죠? 판타스마는 나쁜 이미지잖아. 에이콘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에이도스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자는 뭐가 되겠고? 에이콘이 되는 거고 이 초안은 뭐가 되겠어? 판타스마가 되는 거니까 얘는 나쁜 이미지고 얘는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게 맞죠. 1번 맞네요. 2번. 플라톤은 자료 1에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얘는 4번에 4번이죠. 판타스마입니다. 자료에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이라고 보겠군. 맞죠? 그래서 다 뭐라고? 판타스마라고 보겠죠. 둘 다 맞죠. 그 다음 들레저. 자료 1에서 착 캐릭터에 대해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재료에 대해 평론가들이 차례로 모두 대상의 가치를 체단하는 폭력성이 내재 있다고 보겠다. 왜? 들레즈는 사물간에 우위가 있다 없다 위계적 질서가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를 만들었어? 이건 지성에 의한 폭력이다 라고 말하겠죠. 얘도 맞죠. 보드리아르 시뮬라크를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죠. 왜? 초과실제예요. 그죠? 원본이나 원본. 네파에서 예술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최종 캐릭터는 초과실제 맞습니까? 맞죠? 초과실제죠. 다음 자료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초미학의 상태가 본다. 자, 초미학의 상태 보면 넘어가 보세요. 초미학은 뭐가 초미학의 상태죠? 확실하게 넘어가서 봐. 초미학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초미학의 상태입니까? 예술 그 자체가 되어 좀 더 너무 그 말의 의미 자체를 지금 말하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원본과 4번의 경계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져버린 것이겠지. 그럼 원래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초미학 상태가 되려면 뭐가 예술로 인정받는 순간? 실제 의자가, 즉 의자 1이 아니라 의자 제로. 의자 제로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초미학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의자 1이 아니라 의자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다음 5번.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와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자료 1은 각국 미술관에서 일상사물과 예술작품의 경계가 내파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겠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초과실제, 초미학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뭐죠? 성찬이 또 나 안 보지 말고 나가 뭐야?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거만 읽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되죠?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거지. 그 네파에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몇 번이냐? 1번이야 5번이야? 딱 봐도 5번. 딱 봐도 5번이죠. 그래서 보면 증식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죠? 초미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어휘 문제 풀어보세요. 다른 말로 바꿔봐야 되겠죠? 몇 번? 1번.
앞에 이거 이제 판단 또는 뭐 평가 이런 말 쓰면 되겠죠? 오케이. 60 이런 것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